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이미 경험해 본 것 같죠? 로그 함수에서도 로그 함수의 기본형을 갖다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로그 함수 기본형을 토대로 해서 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로그 함수의 기본형을 살펴보면요,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때 x 앞에 개수가 1이고 y 앞에 개수가 1이고 로그 또 전체의 개수가 1일 때 이때 결정되어지는 요 a의 값을 미수로 합니다. 근데 로그에서 기본 성질이 있죠. 이 미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고 또 미수는 1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 살짝 나타내 보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고 또 1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a가 0과 1 사이에 있고 또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때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감소함수가 될 것이고요. 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될 것이다. 자, 선생님이 지수함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점을 몇 개 찍어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수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어떤 예를 들어주면 좋겠니?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의역에 이 x에는 반드시 어떤 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진수 자리에는 양수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더라도 이 미수와 연동해서 미수가 바로 2의 제곱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에도 우리가 2의 제곱수를 넣어줘야지만 정수점들이 나와서 좀 계산하기가 편리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해볼까? 로그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니?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0이 나오겠죠. 또 로그 2분의 1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로그 2분의 1에다가 4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이것을 갖다 우리 이 좌표 평면에다 점을 한번 찍어볼까? 자, x의 값이 2분의 1이면 바로 여기쯤 되겠죠. 자, 여기에다 딱 점을 하나 찍었어요. 여기가 1쯤 될 거야. 또 1이면 0이 될 거고 또 여기가 1이면은 2일 때 마이너스 1쯤 될 거고 또 4는 여기쯤 있겠네. 그때 마이너스 2쯤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쭉 연결을 해보니까 이러한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 y축에는 이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지 y축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x가 양수이지 않습니까? 그죠? x는 양수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이제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x에다가 어떤 값들을 넣어볼까? 2분의 1이라든지 또 1이라든지 2라든지 4라는 값들을 넣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되겠고요. 또 2를 넣어보면 2의 1, 0이 될 거야. 여기다 점 찍으면 되겠죠. 또 2를 넣어보면 1이 될 거야. 4를 넣어보면 2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은 이러한 증가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건 미수가 1보다 크건 정점 1,0을 지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땐 감소형 그래프, 또 미수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형 그래프가 되며 또 그래프의 형태가 1사분면과 4사분면 쪽, 즉 y축의 오른쪽 부분만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정의역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y값은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y의 값이 나타나니까는 이때 y는 모든 실수값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가 된다. 감소함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된다.
또 미수 A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점 어디 1,0을 지난다. 자, 그 다음에 정역은 x는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치역은 뭐야? 모든 실수 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의 개념이 있어요. 정근선. 아무리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지지만 Y축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정근선 Y축.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빌려서 얘기하면 X는 0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다양한 그래프의 개형들을 좀 그려보기로 하겠는데, 이 다양한 그래프의 개형들은 반드시 기본 그래프와 정점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먼저 로그 2의 x. 여러분들 루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바로 미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 주세요. 선생님이 지수함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그리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학생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리 개형을 그리더라도 우리가 기본적 비례 기준은 지켜야 된단 말이야. 점근선을 넘어서는 그림 그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2의 x인데 x에다가 1 넣으면 0지라는 건 당연한 거고 2 집어넣으면 대략 1 정도 지난다. 이런 비례의 원칙은 지켜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y는 x라는 직선 하나 띡 그려봤어요.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보면은 x가 2일 때 y의 값이 2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면 원래 교점이나 접점이 생기지 않는데 마치 접점이 생기는 것처럼 판단할 오류가 있잖아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초월함수의 미적분 이런 부분에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뭐 방정식을 풀 때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잘못 그려보면 근의 개수의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비례 원칙은 지켜가면서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어디에 눈이 가 있어야 됩니까?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수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역시 1,0을 지난다. 근데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보니까는 어때요? 이 들 간의 관계가, 여기 요 그래프, 로그 2의 x 그래프를 살짝 여기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것에 대한 바로 설명이 오른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프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본 그래프는 뭐야? 바로 마이너스가 없는 로그 2의 x가 기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우리가 대칭 이동해서 요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축 대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그래프의 개형이 같네. 자, 그러면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식을 갖다 정리할 수 있겠죠?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의 x.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어때요? 두 식이 같아지니까 사실은 식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프의 개형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그래프는 뭐예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평행 이동을 해야 된다? 정점을 기반으로 해서 평행 이동을 해야 된다. 자, 정점이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하세요. 지수함수는 y축 평행 이동이 일어날 때 바로 정근선이 쫓아갔죠? 이 로그 함수는요, x축 평행 이동이 일어날 때 점근선이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점근선을 갖다가 벗어나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선생님이 회색 그래프라고 했죠. y는 로그 2의 x 기본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놓는데 이 그래프하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크로싱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평행 이동이니까 사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각점에서 평행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쭉 연결하고 이 빨간색 그래프도 계속 쭉 연결을 한다고 해서 둘이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회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놓이게 되죠.
오른쪽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 그래프, 이동된 그래프가 기본 그래프,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놓입니다. 선생님 말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위아래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치역의 각 값을 비교하라고 했지. 회색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다.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판단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띠끄어서 회색 그래프가 왼쪽에 있고 빨간색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조금 모양이 바뀌었어요. x 앞에 4라는 개수가 붙어 있는데 이 4라는 개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로그의 기본 성질을 기억하시면서 자,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로그 2의 x 더하기 2. 아, 그러면 이 4의 역할은 뭐예요? 이 4의 역할은요, 바로 기본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그래프를 하나 띡 그려놓고 무슨 그래프?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려놓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기준해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자. 그래서 결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야 돼. 또 여기서 크로싱이 되거나 이 정근선을 벗어나는 그래프를 그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정점이 어디예요? 바로 1,2를 지난다. 자, 이 주어진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점 1,2를 지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1, x축의 평행 이동과 y축의 평행 이동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기본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y는 로그 2의 x라는 기본 그래프를 그려서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자, 이때 x축 평행 이동이 일어났으니 무엇도 쫓아가라? 정근선도 쫓아가라. 그리고 정점이 어디로 바뀝니까? 2,1로 바뀌면서 이 부분을 갖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회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가 크로싱 되면서 교점이 생기겠죠? 아, 이렇게 x축, y축 평행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면 교점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러나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y축 평행 이동만 일어났기 때문에 교점이 생길 수 없고 각 점에서 평행을 유지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엔 이제 절대치가 있어요. 자, x에만 이렇게 절대치가 놓인 경우인데요. x에만 절대치가 놓이는 경우는요, 뭐라고 했죠? y축 거울 대칭, 이런 말을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기본 강의 때 보충을 잡아서 한번 이 절대치를 포함한 그래프들을 쫙 그려내는 거 한 10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또 우리가 수원을 공부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말을 아끼고요.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x에만 절대치가 있는 경우는요. 반드시 절대치가 없는 그래프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그려놓고요. 바로 y축의 오른쪽 부분을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거 두 개 다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니? 두 개 다 그려. 그래서 깔때기 모양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x에만 절대치는 y축 거울 대칭, 거울을 보듯이 대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바로 식 전체의 절대치가 붙으면 이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1학년 때 역시 배웠죠. 전체의 절대치는 접어 올려라. 무엇을?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y는 로그 2의 x라는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라. 자, 여기가 1이죠. 0보다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니까 이러한 체크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요. 정의역을 기반으로 해서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프를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x가 1보다 크다라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x는 진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정의역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어. 다시 한번 해볼까?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프를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쫓아간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뭐야?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예요. 자, x에만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예요? 그냥 y축 대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자, 기본 그래프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y축 대칭. 자, 이번에는 이쪽 왼쪽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기본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한다라는 뜻이고 여기가 정점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자,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 그래프입니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소함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x는 로그 2의 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x, y가 뒤바뀌어 있네요. 그죠? 이거 y축,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기본 그래프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자, 이것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바로 대칭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좀 더 예쁘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하, 이거 어디에서 봤습니까? 바로 지수함수 그래프 아닙니까? 자, 요거 y는 입자에서 정리해볼까? y는 2의 x승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바로 지수함수 그래프예요. 그래서 미수가 같은 로그함수하고 미수가 같은 지수함수는 무엇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역함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2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2의 역할입니다. 아, 요 2의 역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2의 역할. 아하. 자,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2는요, 세 군데로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 y는 2의 로그 2의 x인데요. 자, 세 가지로 갈 수 있어. 첫 번째, 요 2가 이쪽으로 가면은, 2분의 1의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 y, 2가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y는 로그 2의 2분의 1의 x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또 요 2가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y는 로그 2의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일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일 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녀석은 이렇게 가도 돼요. 그리고 요 녀석도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마음대로 못 가요. 알겠습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때 이제 y는 2의 로그 2의 x라는 이 식을 보고요. 정의역을 결정할 때 말이죠. 정의역을 결정해라. 그러면 x는 양수입니다. 근데 요 식만 보고 정의역을 결정해봐라. 바로 오른쪽에 있죠.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을 보고 정의역을 결정해봐라. 그러면 정의역을 결정할 때는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즉 x의 제곱이 양수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고치는 건 가능하지만 오른쪽의 식을 왼쪽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왼쪽을 오른쪽으로 고치는 건 가능하지만 오른쪽이 왼쪽으로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좀 더 해주고 싶네. 여러분들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지만 x의 제곱이 1이라고 해서 x는 1이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거랑 같은 맥락인데 얘들아, 정의역이 달라요. 얘는 x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 식을 갖다 옳게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자, 칸이 좀 부족해서 미안한데 자, 요 식을 옳게 고치는 방법이야. 자, 얘는요. 어떻게 고쳐야 된다? 얘가 이렇게 요 2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 2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요. 이때 y는 2가 앞으로 나가면서 2의 절대치 x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절대치 x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이때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 그래프가 필요해요. y는 log 2의 x라는 이런 기본 그래프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가 얼마예요? 바로 1,0이라는 정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가 0이 되니까 이 그래프도 1,0을 지나는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어서 y의 값은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요, 바로 요 빨간색 두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요, 요 그래프의 미수는 2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의 2분의 1승, 바로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루트 2, 즉 미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요, x축에서 그래프가 멀어집니다. 이렇게 멀어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요, 바로 여기 정리해놨잖아. y는 2의 로그 2의 절대치 x예요. 자, 왼쪽 보시면은, 아까 위쪽 보시면 절대치 x가 있을 땐 거울 대칭된다라고 했죠? 요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바닥선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거울을 보듯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면은 좀 깔때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기 참고로 기본 그래프, 로그 2의 x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으면은, 요게 로그 2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좀, 펑퍼즘하게 생긴 거 있지? 이렇게 낮게 깔려있는 이 그래프가 로그 2의 x 그래프인데 이거보다 어때요?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고요. 여기 절대치가 있으니까 y축에 대해서 거울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요 그래프를 대칭하면 요 그래프가 되고요. 또 요 그래프를 대칭하면 요 그래프가 되는데 그리고 바로 이 미수가 2인 그래프들은 대칭 이동에 의해서 서로 다 겹쳐질 수 있는데 요 그래프들만은요.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하고 평행이나 대칭 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가 없는 형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절대치가 붙이면 그래프가 두 개가 생기거나 위에서 보다시피 꺾이거나 하니까 절대적으로 겹쳐질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두 문항, 요 두 그래프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 시험 문제로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프 그리는 요령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함수를 정의식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우함수, 기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주기함수 등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fx를 로그 a의 x로 정의하게 되면은요. fx를 로그 a의 x로 정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fxy라고 하는 것은 fx 더하기 fy라고 할 수 있고요. fy분의 x는 fx 빼기 f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x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nf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fx. 자, 왜 이러한 식이 나오느냐 간단히 좀 증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로그 a의 P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그 A의 P 더하기 로그 A의 Q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을 로그 A의 x로 정의하고 fy라고 하는 것을 로그 A의 y로 정의한다면 그러면 fxy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그 A의 xy로 정의할 수 있고 로그의 성질을 빌리자니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 뭐야? 로그 A의 x 대신에 fx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y 대신에 fy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xy를 갖다 fx 더하기 fy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매 마찬가지로 나눗셈일 때 뺄셈으로 쓸 수 있는 것 역시 로그의 성질을 빌려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성질이 바로 응용되는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는데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 2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앞으로 갈 수 있을까? 2f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f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야?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니까 0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 함수 및 로그 방부등식 문제를 풀 때 복잡한 식이 나오면은 역시 치환에 의해서 식을 간단히 하고 또 문제를 풀어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그 2의 x라고 하는 것을 치환하는 훈련을 좀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이때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는 경우는요. t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지금 보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 한번 쭉 치환을 해서 간단히 나타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 2의 2x라고 하는 것은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은 1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 로그 2의 4x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로그 2의 4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겠고 로그 2의 x는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8분의 x라고 하는 것은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8 이렇게 쓸 수 있는데 t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로그 2의 8이 3 정도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x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고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 즉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 2라는 게 앞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2 로그 2의 x 하니까 2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x의 3승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로그 2의 루트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로그 2의 x의 2분의 1승 해가지고 2분의 1이 앞으로 뚝 떨어지면서 로그 2의 x 즉 2분의 1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4의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제곱. 자,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2 플러스 2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좀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로그 2의 5의 루트 4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것은 로그 2의 먼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4분의 x의 제곱 전체의 5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고 5분의 1이 앞으로 뚝 떨어지죠? 야, 요 칸이 좀 부족하다. 암산으로 할 수 있을까?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 암산 따라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요 전체가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인데 같은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 세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로그의 계산 성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 그 세 가지 형태예요. 먼저 요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만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요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2t 이렇게 써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요 2라고 하는 것은 2x 전체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먼저 2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괄호를 치고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x로 쓰시면서 이것은 2의 1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제곱이라는 것이 로그라는 문자와 전체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 2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x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1 플러스 t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를 포함한 식을 일단 치환에 의해서 간단하게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응용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아하, 요 개념이 하나 남았다. 자, 얘들아, 우리가 로그 a의 x, a, b라고 하는 것을 t라고 한번 치환했어요. 로그 a의 b를 t라고 치환했는데 이때 밑과 진수의 범위에 따라서 이 t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2를 기반으로 해서 밑과 진수가 모두 1보다 크다. 밑과 진수의 범위가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 a의 b라고 하는 것이 t라고 치환되면 t는 반드시 양수가 됩니다.
자, 요 부분 증명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로그의 성질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 부분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1보다 크고 B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자, A와 B, 즉 미수와 진수의 범위가 다르면요. 이 경우에는 음수가 됩니다. 자, A가 0과 1 사이, B가 1보다 크면 이때 역시 음수가 되겠죠. 로그 A의 B는 음수가 된다.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고 B도 0과 1 사이에 있다. 밑과 진수의 범위가 같아요. 이때 로그 A의 B를 T로 치환하면 T는 양수가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웠지? 밑과 진수의 범위가 같으면 양수, 다르면 음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로그의 값의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는데 로그 값의 대소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로그 값 자체가 무리수 값이 많죠. 물론 유리수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리수 값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irrational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비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답을 또 찾기도 힘들고요. 루트 3의 값이 얼마니? 아직도 그 정답이 뭔지 몰라요. 정답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할까? 유리수적인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리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1.732 종종종 해가지고 100만짜리, 1000만짜리까지 구해도 순환성이 발생 안 하고요. 계속 이 숫자들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수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요. 그 대신 대소관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크기에 대충 정확히 누가 더 큰지 이 정도 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일단은 A의 값이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A를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로그 2의 3. 아하,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근데 B를 보세요. B가 바로 로그 2의 3 아닙니까? 그쵸?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C를 보세요. C는 어떻게 되죠? 로그 4의 6입니다. 로그 4의 6.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지? 자, 일단은 이것은 2의 2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요거 어떻게 되죠? 요거 1이 되니까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A하고 B가 같은 건 확실하죠? 그럼 로그 2의 3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그 2의 3의 가치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그 2의 2보다는 분명히 크고요. 로그 2의 3은 로그 2의 4보다는 작죠?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얘가 1이고 얘가 얼마입니까? 2죠. 그러면 이 값은 1. 얼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2분의 1 했으니까 0.5보다는 좀 크겠죠. 그쵸? 0.5. 그런데 0.5를 더하니까 1. 얼마이겠지만 이 원래의 가치보다는 어때요? 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가 가장 작은 값이고 A와 B 값이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더 큰가 작은가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두 숫자를 빼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두 숫자를 빼본다. 자, A하고 B의 값은 이미 대소가 판단이 되었으니까 자, A, B에서 C를 빼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B-C 이렇게 돼 있는데 B가 로그 2의 3이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이 로그 4의 6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얘는 미수가 얼마예요? 미수가 2고 얘는 3이야. 얘는 미수가 4고 얘는 6이야. 이랬을 때 미수를 통일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로그 2의 2의 3의 2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로그 2의 6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로그 4의 9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로그 2의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아이고 왜 갑자기 2의 6으로 바뀌었니? 선생님 받기 좀 시끄러워가지고요. 집중이 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로그 4의 9 마이너스 로그 4의 6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봐도 로그 4의 9가 로그 4의 6보다 크지 않니?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뺀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B에서 C를 뺀 값이 양수니까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로그 값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미수의 통일이 중요하고요. 안 되면 이렇게 대충 정확히 숫자를 넣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를 배웠으니까 로그 2의 값은 로그 2의 3값은 1.5849625 1.5849625 한번 써볼까? 로그 2의 3의 값은 1.584962570 정정정정. 무리수로 나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붙어있잖아요. 여러분 1.58만 외워주십시오. 1.58만 외워주십시오.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대소관계 판단에 어떤 키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뭐 또 하나 할까? 루트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3.16, 3.16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그래프 분석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자. 아래 그림은 곡선 y는 로그 2의 x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이다. 점 A는 자, A 찾으셨습니까? 바로 곡선 y는 로그 2의 x 위에 점이고 이 높이가 3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3이 되겠니?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은 로그 2의 자, 여기 좌표 모르니까는 D라고 놓을까요? D 이렇게 쓰니까 결국은 2의 3승은 D. D의 좌표는 얼마다? 바로 8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D는 그림과 같고, 그림 3, CD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겠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결론이 뭐야? 뭘 구하라는 거야? C2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C2 여기를 구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8이고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3이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넣으면 되겠어요? 5 집어넣으면 되겠죠? 5. 그러면 요 높이는 바로 로그 2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냥 3번에서 가볍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프 분석하는 요령이죠. 그죠? 여기 함수값 D를 대입했더니 이 높이가 3이 나왔어. 치역이 3이 나왔어요. 그죠? 자, 정의역에다 8을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3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이 꼬이니. 그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 8을 알았고요. 정사각형이니까 3만큼 뺐으니까 요 C의 좌표 5라는 걸 알았어요. 5라는 좌표를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하니까는 바로 함수값 로그 2의 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2의 길이는 바로 로그 2의 5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다음 함수 중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시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것은 이랬어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시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것.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게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미수가 달라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미수가 2인데요. 미수가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x축, y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기본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 얘가 로그 2의 x 그래프예요.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자, 여기다가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빨간색 그래프, 그 다음에 또 초록색 그래프. 자, 초록색 그래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를 갖다가 y는 로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2x보다 루트 2의 x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그래프를 y는 로그 4의 x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미수가 4고요.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2가 되었으니까는 요 까만색 그래프야. 요 까만색 그래프 색깔 잘 따라가 주세요. 요 빨간색 그래프는 요 녀석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한 4 정도를 넣어보세요. 4 정도를 띡 넣어볼게. 4를 넣어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다가 4를 넣어주니까는 얼마가 되겠어요? 4 하니까 여기가 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미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요. 미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보다는 물론 커야 되겠죠. 그렇죠? 1보다 큰 상태에서, 왜냐면 증가함수니까
1보다 큰 상태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나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쳐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울기의 변화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울기의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미수니까 미수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요 녀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번은 로그 2의 바로 2분의 1승의 x 따라서 로그 루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미수가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은 절대적으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미수가 2분의 1인데요? 아니죠. 여러분 잘 봐봐.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면 2분의 1은 어떻게 써? 2의 마이너스 1승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2의 x승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 꼴이 된다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다음에 무엇을? y는 로그 2의 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때요? 겹쳐질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 그래프는 바로 로그 2의 마이너스, 요거 2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가고요.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그러면 기존의 x 대신에 기존의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대입되었으니까 이거는 원점 대칭이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평행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럼 요 2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거는 1 플러스 로그 2x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 이거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로그 전체에 이렇게 개수가 붙으면요. 이 개수가 세 군데로 갈 수 있다라고 했죠. y 밑으로 아니면 x 위로 그 다음에 미수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미수로 보내버리니까 어때요? 미수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볼게요. 개념 정리 4번인데 우리가 절대치를 포함한 그래프에 평행 또는 대칭 이동에 묶고 있어요. 이동을 묶고 있는데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하여 겹쳐지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x의 절대치가 붙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y축이 되겠고요. 여기가 x축이 되겠고요. 자,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좀 기울어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y는 3의 x승 그래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x에만 절대치니까 y축의 오른쪽 부분을 그려서 거울을 보듯이 y축에 대칭을 시켜라. y축 거울 대칭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참수보다는 좀 뾰족한 마치 빗살무늬 통이와 같은 이런 여기 빗살도 좀 그릴까? 좀 이상하다. 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평행 또는 대칭 이동시켜서 겹쳐질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좀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y는 x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훈련 한번 해볼게. 여기서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부여해 봤어요. 이건 대칭, 이 평행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요거는 x-1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여기 제곱이 있는데 이때 변화는 요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제곱을 무시하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야 돼. 자, y는 절대치 x가 있어요. 똑같이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이때의 변화는 x-1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얘를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라 이래가지고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이때 플러스 1은 x축 평행 이동입니까? 아니죠.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답을 y는 절대치 x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하여 겹쳐지는 것을 찾아라 이랬으니까 지금 식들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십시오. 쭉 훑어보면은요. 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2가 여기로 쏙 들어가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어떻게 되겠니? 자, 봐봐. y는 자, 요 2가 앞으로 뚝 나가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로그 3의
야, 요 짝수가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절대치 x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 그래프 아시다시피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그려지죠. 절대 이 그래프하고 겹쳐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럼 요 그래프들을 다 그런 식으로 그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대칭 이동이라면 X축 대칭, Y축 대칭이 아니라 보기를 보시면은 노그 값들이 튀어나왔으니까 이 식을 Y는 X에 대해서 한번 대칭해 볼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X는 3 절대치 Y. 자, 그리고 이 Y의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절대치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돼 있어. 아, 절대치는 Y에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 그럼 Y에 절대치가 붙은 녀석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2번 아니면 3번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생뚱맞게 4가 있네. 이 4라고 하는 것을 이 둘의 관계로 묶어줄 수가 없죠. 이거는 뭐냐면은 요 녀석 전체를 바로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에 이동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뭐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에 이동시킨 바로 그래프, 즉 통경이 좀 달라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로그 3의 제곱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에 x. 그러면 요 2가 앞으로 가니까 요것은 로그 3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로그 3의 x, 로그 3의 x, 그 다음에 절대치 y. 그러면 절대치 y. 이것은 바로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에 이동시킨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에 이동시킨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은 바로 요 4라는 녀석이 y축의 평행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절대치 바깥쪽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맞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4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그래프의 통경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갑자기 뭐 이렇게 이 폭이 바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은 여기에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요거 좀 더 설명할게. 자, 아까 내가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것처럼 절대치 y 마이너스 4는 로그 3의 x-2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고 그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이 마이너스 4가 절대치 안으로 들어가면 4만큼 평행 이동한 걸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절대치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단순히 평행 이동으로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요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의 윗부분을 바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로그 3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래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정근선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이때 x축의 윗부분을 바로 x축의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활골, 거의 뭐 반원의 형태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해지지 않습니까? 얘는 뾰족한데 얘는 완만해지니까 이 그래프를 갖다가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시켜서 겹쳐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자, 조금 답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갖다가 잘 그려내시려면은요. 이렇게 절대치를 포함한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전에 물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에 의하여? 비례에 의하여.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지수, 로그함수가 응용되는 응용 문제 풀이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